중국은 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에 자금을 자본시장에 더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보험회사의 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주식시장 투자를 제한하는 위험계수를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보험사들이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는 경제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최소 자본 요구가 낮아지고 주식시장 투자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위안화로 구매하고 있다고 밝혀 자타와 루브라 상호 전환 협정을 추진 중이며 군정은 외화 부족으로 외화를 자타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의존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미얀마 군정의 노력이 나타납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무기도 도입 중이며 군정은 외곽 지역에서 반발하는 저항 세력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정을 통해 러시아와의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경제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률 상승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은 취업이 어려운 대학 학과를 대상으로 취업률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푸젠성은 직업전문대 학과의 도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조치는 취업률이 하위 10%인 학과의 모집 정원 축소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의미합니다. 스촨성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중국 교육부는 2년 연속 취업률이 60%를 밑도는 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몇몇 대학은 취업률 조작을 시도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의 나스닥 시장 평가 가치가 2년 전의 4분의 1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임박한 IPO에서 86억 물결표 쌓인 93억 달러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IPO 마케팅은 내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과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식품 배송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최근 매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아엄도 IPO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으며 상장 가격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도쿄 채권 시장에서 발행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0.695%까지 올라서 201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승은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가 이선 도시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다른 도시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 구매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의향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들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의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중국에서 자금을 빼고 인도와 브라질 같은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에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고 특히 인도와 남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투자 비중이 높은 패시브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투자의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등 중국 이외의 시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제닛 일런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신규 구직자 유입을 언급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둔화를 강조하고 실업률 상승은 노동력 참여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브라익스 국가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연방 세출법안 문제와 관련해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국 주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전 경제 규모 대비 5.9% 증가한 중위권의 성과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6.1% 증가로 성장 반등폭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성장 반등폭이 큰 국가로 아일랜드, 튀르키,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이 나타났으며 일본의 성장은 한국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역성장을 겪은 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 대다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